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함수 극한의 대수 성질 4번 나눗셈의 보존성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fx가 l로 가고 gx가 m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값 자체가 m이 0이 아닐 때 이 나눗셈도 보존을 하느냐, 연산을 보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블랭크 페이지로 적어왔고요. m이 0이 아니다라고 약식으로 적었고, 얘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도 역시나 수열에서의 우리 그 아이디어와 비슷합니다. 역삼각 함수, 역삼각 부등식 써가지고 gx를 이제 gx분의 1을 이제 찾는 부분인데, 아이디어만 잠깐 좀 적어볼까요? 다시 보면 f가 l로 수렴하고 g가 m으로 수렴할 때 m은 0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f 곱하기 g분의 f라는 것은 사실 well defined, 잘 정의가 되는지는 이 아주 작은 근방에서 봐야 됩니다. A 아주 작은 근방에서 얘가 n분의 l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짝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수열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g분의 f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함수, 이제 분수함수 혹은 함수의 정의가 곱셈함수의 뜻으로 이제 얘를 살펴보게 되면 f 곱하기 g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곱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얘가 g분의 1이라는 극한이 역시나 존재하고 n분의 1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렴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특히 그 수렴을 한다면 얘가 n분의 1로 간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3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할 수 있죠. f가 가정에서 이미 보존이 되니까 3번에 l 곱하기 n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돼서 결국 n분의 1로 수렴할 것이다. 작전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간단한 요 부분만 이제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레임 하기를 뭐만 하면 충분하냐면 g분의 1이 정말 n분의 1로 수렴할 것인가가 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의 아이디를 생각해보면 입실론 델타가 존재해서 결국은 결론인 g 분의 1 빼기 n분의 1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통분을 할 거잖아요. gm, gx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m 빼기 g니까 결국 g 빼기 m으로 봐도 무방하죠.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가 바뀌어도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분모 분자에 각각 쪼개주시면 결국 g 절대값, m 절대값 분의 1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gx 빼기 m 요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얘는 이제 조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m이라는 녀석이 일단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 건 또 분명해요. 0이 아닌 이유로, 그죠? 그래서 g분의 1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데, g분의 1은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일단 가정에서 g가 m으로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g분의 1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g가 이제 m으로 가니까 a에서 m으로 이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절대값 g 우리가 그때 이렇게 취했을 때 대칭시켜서 이렇게 왔다고 치죠. 그럼 절대값 m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근방에서 2분의 1 뭐 이런 녀석 안에서 다 들어갈 수 있듯이 얘가 이제 양수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수가 x축에 이렇게 있다면 절대값을 취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지금 작게 올라갔다고 쳐도 어쨌든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주 작은 근방, 즉 반지름을 2분의 절대값 m으로 딱 반땡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빔 안에 들어가게끔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전은 일단 이렇게 짜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정 자체가 g 빼기 m이 이미 입실로보다 작으니까 특히
이 반지름을 이렇게 잡아, 입실론을 이렇게 잡는 거죠. 2분의 절대값 m으로. 이 많이 쓰인 테크닉입니다. 수열에서도 했었죠. 수열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역삼각 부등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치에 절대값 g에 마이너스 절대값 m. 자, 이렇게 잡아주면 절대값 날리게 되면 g라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m을 넘겨주면 2분의 3m이 되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작다 2분의 절대값 m이죠. 2분의 절대값 m, 2분의 1의 절대값 m 있을까요? 맞죠? 빠지니까, 얘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 되고 마이너스 m부터니까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진짜죠? 우리 관심사는 g분의 1이에요. g 절대값분의 1을 지금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얘 역수를 딱 취해볼 것 같으면 각거나 크기를 3 절대값 n분의 2고요.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부등식을. 얘를 뒤집어주면 절대값 n분의 2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종국적으로 얘가 어떻게 진행이 막 돼가지고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g분의 1보다 같거나 큰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누가 의미가 있냐면 밑에 있는 녀석은 의미가 없게 되고 얘가 지금 필요로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작은 델타가 있어가지고 델타 1이 있어서 이제 이거보다 작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적어주시면 결국은 절대값 m 얘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같거나지만 일단은 뭐 같거나로 해볼게요. 하고 여기 절대값 m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잖아요. 그럼 얘 자체를 이제 이렇게 잡은 이놈에 대해서 입실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형태를 역수를 취해줘 버리는 거죠. 2분의 절대값 m이란 수 양수고 제곱도 양수고 곱하기 입실론으로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약분되는 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 m제곱 n제곱 약분되고 입실론만 남게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아이디어고 역삼각 부등식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진행해서 바운드 되도록 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없애가지고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따라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여기 잠깐 놔두시고, 줄일까? 그렇죠? 자, 그러면 눈으로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proof. 어떻게 출발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다 들고 와버릴까요? 일단 그 우리가 클레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해도 되지만 일단 바로 이거부터 주장을 하죠. 리미트 gx분의 1이 n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실론을 양수라고 던지죠. 그러면 m이 0이 아닌 이유로 가정해서 m이 작게 쓸게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m이 0이 아닌 이유로 절대값 m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지금 면역도로 쓸 뿐이죠.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잡아야 될 2분의 절대값 m과 그 다음에 이 형태죠. 이 형태는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걔를 쓸게요. 따라서 2분의 절대값 m과 양수죠. 그 다음에 절대값 m
제곱분의 2도 양수고요. 맞죠? 얘도 양수고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양수 이미 던져진 거 곱해도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는 어때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인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가 m이라는 사실에 정의를 이 특별한 수, 양수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것을 각각 정의 1이었죠? 입실론 델타 문법이. 적용해보자. 하면 이 양수에 의존해서 어떠한 델타 1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수에 대해서 델타 1이 존재해가지고 such that for all x in 실수 r에 대해서 if 0가 x-a가 델타 1보다 작으면 지금 gx가 이거는 쓰는 거니까 가정이 gx 빼기 m이 우리가 양수로 하나 잡았던 2분의 m보다는 작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그러한 밴드, 그러한 입실론 반경, 그러한 레이저 빔의 반지름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역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그런데 절대값 gx 이해되시죠? 천천히 쓰니까 이해되시죠? 절대값 m 절대값이 2분의 절대값 m이므로 얘를 이제 절대값 양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두 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m 절대값 m 이고 얘를 넘겨주면 2분의 m보다 큰 거죠. gx의 절대값이 이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얘를 넘겨주면 오른쪽 거는 관심이 없댔어요. 2분의 절대값 m 어차피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그렇죠. 크다 뭐가 되냐 절대값 gx 이렇게 되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맞죠? 역수를 취해주면 따라서 절대값 gx분의 1 아주 작은 근방에서 양수가 무조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크다 절대값 n분의 2다 맞죠? 역수 취한 거예요.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일단 가만히 두고 이렇게 이제 델타1 하나 적용했어요. 이렇게 만족하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 양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양수에 대해서도 역시나 델타 2라는 게 가정으로부터 존재하니까 그렇죠? 똑같이 델타 2라는 게 이번에는 저러한 양수에 의존해서 이 양수에 의존해서 존재해서 for all x in r에 대해서 if 0이 크다 x-a가 작다 델타 2면 똑같이 가정을 씁니다. gx 빼기 m은 우리가 저렇게 잡았던 이 양수보다 작게 되겠죠? 오케이. 양수니까요.
아이디는 다 그렇게 조작했었고요. 2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양수보다는 작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잠깐 표시를 좀 해드리자면 이 양수에 대해서 이러한 델타2가 의존해서 존재해서 이렇게 가정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하나처럼 델타를 미니멈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델타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죠. 이 델타를 두 개 중에서 작은 놈으로 선택하는 미니멈을 취하게 봅시다. 델타 1도 좋고 델타 2도 좋은데 두 개 중에서 어쨌든 작은 놈으로 선택하겠다. 로 택하면 모든 x인 실수에 대해서 if 0이 x-a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됐죠? 이면을 썼습니다. 그럼 이 델타가 델타 1보다도 각각나 작고 델타 2보다도 각각나 작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걸 다 만족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gx분의 1 빼기 glm이었나? m분의 1 사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인지를 못하셨겠지만 gx가 0이 안 되는 그런 범위로 델타 3를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얘를 이제 well define 시키려면. 근데 그런 과정을 여기서 그냥 사실 살짝 생략을 했어요. 살짝. 됐죠? 어차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gx가 뭐 어차피 0은 아니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gx 바로 그냥 절대값 다 풀어버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공부하면서 바로 다 풀어되죠. ID에서 다 봤으니까. 절대값 n 많이 해봐서 분의 1에 크로스 시켜주고 위치를 바꿔서 절대값 써주면 절대값 gx 빼기 m입니다. 가정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됐어요. 자, 그런데 요 파란색깔 밑줄에 의해서 gx분의 1은 m분의 2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m 값 m 곱하기 m 즉 m제곱 에 2보다 작고요. 곱하기 얘는 빨간 색깔 때문에 이거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m의 제곱 양수 2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양수 이거는 안 붙일게요. 이렇게 일단은 작게 되겠죠. 얘가 그래서 뭐예요 이거 지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뭘 뭐야 쓰다 보니까 그죠. 2분의 m제곱 입실론인데 2분의 m제곱 이건 잘못 썼죠. 2분의 m제곱 입실론인데 와 이거 여기까지 피겠으면 죄송합니다. 부끄럽네 갑자기. 2분의 그래서 뭐 이렇게 꽂혀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m 얘도 양수 맞죠? 네, 그래도 뭐 한 번씩 이렇게 틀려줘야 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됐고 얘를 이걸로 그대로 양수로 바꿔주면 되죠. 쓸게요. 바꿉시다. 얘가 아니고 약분되는 꼴이 안 나오잖아요. 2분의 아이디를 너무 자세하게 안 보고 대충 봤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아니고 요거 대신 요걸 바꿔주면 되죠. 깜짝 놀랐네요. 증명 안 된 줄 알고 2분의 절대값
m의 제곱의 입실론 이렇게 되죠. 오케이. 양수니까 약분합시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남는 건 누구만 나와요? 그렇죠? 입실론만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의 누구에 의해서? 1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1은 n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나눗셈의 정의죠. 곱셈 p제수는 fx의 곱셈에 대한 gx의 곱셈에 대한 역원을 곱하는 것이 나누기 정의다. 나누기 정의 쓴 거죠. 사실상 나누기 정의에서 이렇게 되고 얘는 각각이 또 수렴하고 수렴하는 분수함수라도 수렴하는 함수니까 곱셈 보존성 3번에 의해서 얘는 리미트가 쪼개진다고. 이렇게 되면 L 곱하기 n분의 1로 이렇게 쪼개진다. 느끼지시죠? 그래서 m은 0이 아닌 탓에 역수가 존재하고 n분의 L이 됨으로써 프루프가 완성됩니다. 됐죠? 아름답죠? 됐습니다. 좀 크게 보도록 하죠.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래도 딱 한 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금 지지부리한 거 지우고 정의를 만족했는지만 보죠. 핵심 포인트. 자, 결국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클레임한 게 이걸 보이기 위한 거였는데 물론 증명하실 때 이걸 먼저 보이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정의를 만족하냐. 이미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m이 양수니까 당연하고 정의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역삼각 써서 이렇게 만들고 델타 2에 대해서 또 이 양수에 대해서 적용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델타를 작은 놈을 선택해주면 이 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델타가 선택이 여기서 실제로 선택이 된 거고 for all x in R에 대해서 정의를 만족하고 있죠. 얘가 이거면 얘가 짝기를 입사원이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이게 만족했고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사용되더라. 3번 여기 포인트죠. 3번을 사용해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눗셈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1, 2, 3, 4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증명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나눗셈 보존성 3번까지 지난번에 빠르게 읽었고 4번도 똑같이 썼어요. 제가 m이 0이 아니라고 하자. 얘가 얘임을 보일 수 있다면 얘가 이거이므로 3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3번이 다시 쓰인 거죠. 얘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제 얘를 보이자. m이 0이 아니므로 2분의 절대값 m은 양수인 건 당연하다. 이 양수에 대해서 가정을 적용하게 되면 델타 1이 존재해서 얘가 2분의 m 절대값보다 작다. 그러면 역삼각 분형식 이렇게 만족하고 결국 밑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얘를 넘겨주면 만족함으로 역수를 취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입실론 양수를 하자. 이번에도 얘는 양수는 당연하고 이 양수에 대해서 얘를 한 번 더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델타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면 얘가 이렇게 통분되고 쪼개주고 gx분의 1이 애초에 어디 있냐? 이거죠. gx분의 1 이거를 적용해 주는 거죠. 적용해주면 m분의 2고 그 다음에 여기 m이 있었고 얘는 여기 있었죠. 2분의 절대값 m 입실론 약분 입실론. 그래서 정의 1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성립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이제 함수 극한의 조임 정리라는 거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수열 극한에서 조임 정리가 있었죠. 스키즈 theorem, 샌드위치 정리 뭐 다 같은 말이라 했는데 함수에서 똑같습니다. fx가 이렇게 밑에 있고 gx가 이렇게 좀 더 크고 중간에 있고 hx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a에서 극한 값이 각각 fx하고 hx가 전부 다 이렇게 L로 수렴을 했다 이거죠. L로 수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끼어 있는 G도 틀림없이 L로 수렴한다. 라는 게 함수 극한의 조임 정리고, 내가 미적분 기본 정리 첫 번째 명제에서 미적분 기본 정리에서 엄청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정리 중에 조임 정리가 있습니다. 아름답거든요. 그림으로 팍팍팍 처리가 되고, 이제 웬만한 하면 우리가 입실론 델타 문법 안 쓰고 조임 정리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 정리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하기 전에 잠깐 뭐 하나를 좀 설명드리자면, fx하고 조금 비슷한 예인데 조금 더 쉬운 예를 보게 되면 gx가 이제 이런 대소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fx가 L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gx도 뭔가 m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값이. L과 m의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볼래요?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될까요? fx하고 gx 크기가 이렇게 되고 f가 L로 가고 g가 m으로 가게 되면 L과 m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빨간색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 극한의 비교 정리라고 하거든요. 비교 정리. 함수 극한의 비교 정리가 엄청 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얘가 이제 완전히 커버려도 이렇다고 지금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뭐죠? 같아야 되는 조건이 꼭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극한에서는.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죠. 자, 블랭크로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써왔습니다. 함수 극한의 비교 정리. 이게 교과서에 이게 두 번째 정리로 나오죠. 대수적 성질 다음에 교과서에서 수투에 나오는 게 요거, 그 다음에 조임 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x하고 gx 비교가 이렇게 돼 있고, fx가 L로, gx가 m으로 수렴하게 되면 그 극한 값도 같거나 크다를 따른다. 그러면 요 결론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뭐 방법은 많겠지만 이 극한 값을 각각 LM이라 했으니까 귀류법 쓰죠. 가정은 그대로 두고 이 명제를 부정하죠. P이고 not Q를 처리하게 되면 귀류법으로 가정은 그대로 두고 고 얘가 아니다. 즉 L이 M보다 크다고 하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오류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부터 뚫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전에 이야기를 할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 fx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gx 빼기 fx가 양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gx 빼기 fx가 양인 상태고요. 얘의 극한값은 지금 gx가 m이고 l이니까 우리가 2번 극한의 대수적 성질 탑과 차에 대한 이야기로 처리하게 되면 m 빼기 l로 수렴하거든요. 2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를 보인다는 얘기는 m 빼기 l이 지금 양이라는 소리거든요. 같은 말이기는.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m 빼기 l이 양수이다를 보인 것과 동일하죠. 사실상. 그죠?
얘만 다 넘겨주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얘를 안 쓰더라도 우리가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hx라는 얘를 hx라고 두게 되면 얘를 그리고 뭐 nln p h라고 할까요? h라고 두게 되면 h라는 값이 0이니까 이 질문을 돌렸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함수 hx라는 함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함수입니다. 그리고 h라는 함수는 h라는 실수로 large h라는 실수로 수렴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극한값 역시도 0보다 같거나 크냐 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면 그죠? 요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증명은 이 질문의 특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보이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만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드리면 이렇습니다. 얘가 0보다 같거나 크고 h가 h라는 가는데 h가 0보다 같거나 크냐라는 질문을 기류법으로 사용해서 만약에 h가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하죠. 즉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하자. 가정은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h라는 함수가 h로 수렴한다는 얘기 때문에 당연히 h가 음수라서 절대값 h는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by AP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하면 혹은 유리수 조밀성 때문에 이 h라는 양수랑 2분의 h라는 양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2분의 h가 더 작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더 작은 수를 잡을 수가 있죠. 뭐 굳이 AP를 안 써도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는 거예요. h가 h라고 가는 이유로 어떤 델타라는 양수가 있어서 모든 x인 r에 대해서 if 0이 x하고 a가 a에서 극한을 합시다. 델타이면 hx 빼기 h라는 극한값의 거리가 2분의 h보다 작다 이 말이죠. 2분의 절대값 h.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h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는 거 맞고 얘의 부등식을 풀게 되면 hx가 작다 h 크다 2분의 절대값 h 작다 마이너스 2분의 h 이렇게 되는 것이고 h를 넘겨주면 hx가 h 플러스 2분의 절대값 h잖아요.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h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록법 가정에 h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를 풀면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h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h고 결국 얘가 2분의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값이 2분의 h거든요. 절대값 풀게 되면. 얘 역시도 우리가 기록법을 h를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얘는 2분의 3h예요. 그렇죠? 근데 h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hx라는 녀석이 이 델타 반경에서 이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hx라는 녀석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h가 지금 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고 요 사이에 hx가 있잖아요. 맞죠? 얘가 지금 음수니까. 근데 hx가 가정에 의하면 모두 양수가 같거나 크다고 했는데 이거는 모순이죠. 어디에 모순이냐면 가정인 hx가 이거 임의 모순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h는 항상 극한값은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에서의 함수값에서
극한값도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유로 사실상 요거는 자연스럽게 성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기류법 쓰지 않더라도 증명은 요 노트 때문에 바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극한의 비교 정리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고 교과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임으로써 얘를 넘긴 거, fx를 넘긴 함수, 새로운 함수 hx라는 녀석 역시도 극한의 대수 성질 2번 때문에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잘 이해하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